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살면서 머리가 쭈뼛하게 설 정도로 소름 끼치는 일을 겪은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때는 5년 정도 전이었어요. 저는 임용을 준비하고 있는 임용고시생이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임용을 준비했지만 2년 정도 떨어졌었고 이번 해가 마지막이다 생각하며 집에 틀어박혀서 공부만 하던 때였죠. 저희 본가는 작은 소도시 안에서도 유달리 외진 동네였는데요. 제가 사는 아파트는 6층짜리 아파트동이 3개밖에 되지 않는 작은 세대수의 오래된 아파트였습니다. 저희 동네에는 편의시설보다는 논밭이나 황무지가 더 많은 그런 곳이었어요. 주로 저희 아파트에 사는 입주민은 나이가 많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시내를 나가려고 해도 차로 좀 나가야 되는 거리다 보니 사는데 불편한 것도 당연히 있었지만 오히려 이런 환경이 공부를 하는 데는 더 좋거든요. 부모님은 맞벌이셔서 아침 일찍 두 분 다 일을 가셨고 남동생은 대학 진학을 하지 않고 그때 당시 정비기술 배우러 다닌다고 할 때여서 집에 잘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거의 저만 집에 있다 보니 좋았죠. 따로 도서관이나 독서실 갈 필요가 뭐가 있나요? 집이 조용하고 저 혼자 있으니 집중하기도 좋은데요. 그렇게 그날도 공부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비가 올 듯 말 듯 오지는 않고 먹구름만 잔뜩 끼어서 어둡고 축축했던 그런 날이었어요. 저는 방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며 공부를 한창 하고 있었죠. 그때 띵동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갑자기 저희 집 초인종이 울리는 거예요. 저희 집에 올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요. 뭐지? 하면서 현관으로 갔습니다. 저희 집 인터폰이 오래돼서 화면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관문에 딸린 작은 바깥보기 창으로 밖을 보았어요. 웬 처음 보는 남자 2명이 있는 겁니다. 한 명은 안경을 꼈는데 겨드랑이에 굵은 노트를 끼고 있었고요. 옆에 남자는 그냥 평범하고 어려 보이는 남자더라고요. 도대체 누구지? 생각하며 물었죠. 그 남자들과 저는 현관문을 하나 사이에 두고 대화를 했습니다. 저는 바깥보기 창으로 밖을 보면서 말을 했고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그 안경 낀 남자가 웃으면서 그러는 겁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 요 앞에 한국부동산에서 왔거든요. 한국부동산은 저희 아파트 앞 작은 상가에 딸린 유일한 부동산입니다. 워낙 오래된 곳이다 보니 거기 사장님도 얼굴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 한국부동산 사장님도 아니고 처음 본 분이더라고요. 그런데요? 저희 집 안 내놨는데요. 아, 여기 3층에 집 내놓았거든요. 그래서 약속하고 보러 왔는데 집에 안 계시네요. 일부러 시간 내서 집 보러 오신 거라서 그런데 실례가 안 된다면 집 구조만 금방 보고 가도 될까요? 남자는 멋쩍은 얼굴로 엄청 서글서글하게 말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투만 보면 정말 평범한 부동산 중개업자의 말투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위쪽에 사는 아저씨가 도시로 나간다면서 집을 내놓는다는 말도 엄마한테 얼핏 들었던 것도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가 하면서 무의식 중에 문을 열 뻔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현관 문고리를 돌리려다 멈칫했죠. 아무리 봐도 그 부동산 중개업자분의 얼굴이 처음 보는 얼굴이기도 하고 뭔가 상황이 좀 이상하다 싶었거든요. 저는 문을 열려다 말고 다시 물었죠. 저기 근데 한국 부동산이라고 하셨죠? 아, 예. 제가 거기 사장님 얼굴 아는데 그분 아니신데? 하하, 직원입니다. 직원요? 예. 그 남자는 사람 좋게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그 말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솔직히 이 근처는 온통 논밭이고 건물이라고는 저희 아파트밖에 없는 외진 곳이라서 유일하게 있는 그 부동산도 정말 한가하거든요. 제가 알기론 그 부동산 사장님도 저희 아파트 사시는데 나이도 좀 있으시고 그냥 노느니 쉬엄쉬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한가한 곳에서 직원까지 둔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 말에 저는 좀 망설였습니다. 그러자 그 부동산 분이 웃으며 다시 재촉하더라고요. 저기요. 네? 구조만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분이 일부러 집 보려고 시간 내서 오신 건데 헛걸음 시키기가 너무 미안해서요. 저기 죄송한데 저희 집은 좀 그렇고 차라리 5층에 가보세요. 거기에 아저씨랑 아들 2분 사시는데 매일 집에 있으신 것 같던데. 아이고, 어떻게 또 5층까지 올라가나요? 방금 내려왔는데. 아, 그러면 잠시만요. 부동산 사장님하고 얘기를 직접 해보시겠어요? 그러면서 다 들리게 통화를 하는 겁니다. 여보세요? 네, 사장님. 저 여기 집을 보러 왔는데 주인분이 안 계시네요. 그래서 1층에서 잠깐 구조만 보고 가고 싶은데 경계가 많으신지 문을 안 열어주셔. 사장님께서 직접 말 좀 해주시겠어요? 서로 아시는 분인 것 같은데. 남자는 그렇게 말하더니 다시 저희 집 문을 똑똑 두드리며 말하는 겁니다. 저기 사장님하고 직접 통화 좀 해보시겠어요? 그 순간 진짠가 싶어서 전화를 받기 위해 순간 무심코 문을 열 뻔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멈추게 됐죠. 전화를 받으려고 여는 거라고 쳐도 결국 문을 여는 건 똑같잖아요. 저는 다시 경계심이 확 일어서 말했습니다. 아, 저기 제가 부동산 사장님 전화번호 알거든요. 지금 전화 직접 드려볼게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아이고, 제가 지금 전화 드렸다니까요. 이거 그냥 받아보세요. 자꾸 그러는 거예요. 진짜 집요하니까 이상하다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저는 아니라고 제가 전화 드릴 거라고 말을 하는데 이 남자들이 이상하다 싶으니까 등에선 식은땀이 나고 점점 무서워졌습니다. 그때 다른 보조키 없이 오래된 잠금장치 하나로만 문이 잠겨져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불안해 보이고 무섭더라고요. 갑자기 확 문을 열어버릴 것 같고요. 끝까지 제가 직접 전화 드려볼 거고 구조 보고 싶으시면 5층에 아저씨 계시니까 거기 가보시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죠. 그랬더니 결국 한숨을 쉬며 알겠다며 그냥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소름 끼치는 건요. 제가 그 작은 창으로 2사람이 가는 건지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서글서글한 인상의 부동산 아저씨가 완전 굳은 얼굴로 저희 집 문을 획 노려보는 거예요. 그 작은 창으로 그걸 보는데 정말 소리 지를 뻔했습니다. 얼마나 매서운 눈으로 노려보던지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머리가 쭈뼛 서더라고요. 저는 막 후들거리는 다리로 급하게 집 안으로 들어와서 베란다며 창문이며 밖으로 통할 수 있는 문은 다 잠궜습니다. 낮은 1층이다 보니 어디로든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제 방 창문을 닫다가 봤는데 밖에 나온 그 남자 둘이서 뭐라고 얘기를 하며 제 방문을 쳐다보는 거예요. 얼마나 모골이 송연했는지 모릅니다. 아까의 그 웃는 얼굴은 아예 없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허둥지둥 당황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오히려 아무렇지 않다는 표정을 지으며 태연히 문을 닫고 돌아섰죠. 하지만 이미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동생한테도 당장 집으로 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떨리는 기분으로 동생을 기다리며 부동산 아저씨에게 전화를 했어요. 저희 집 거실에서 보면 부동산 간판이 보이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알 수 있거든요. 예, 한국부동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 한국 아파트에 사는 사람인데요. 저 혹시 거기 직원분 따로 쓰시나요?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방금요. 저희 집에 한국부동산 직원이라고 하시면서 구조 좀 보자고 문을 열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정말요? 네. 안 열었죠? 네. 혹시 아가씨 혼자 집에 있어요? 네. 아니 언제요? 지금요? 아니요. 한 10분 정도 됐어요. 세상에 큰일 날 뻔했네. 뭐하는 인간들이야. 그런 적 없습니다. 우리 부동산 직원 없어요. 그쵸. 저도 오며 가며 봐서 아는데 직원분 본 적 없거든요. 아이고 무서워라. 문단속 철저하게 해놔요.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신 적 없는 거죠? 절대 없죠.
사전에 약속한 것도 아닌데 누군 줄 알고 요즘 같은 세상에 문을 함부로 열어달라 합니까? 게다가 우리 부동산에 오는 손님은 끽해봐야 전답 보러 오거나 이 아파트 보러 오는 건데 이 아파트 거래는 내가 다 하는데 뭐하러 사람 있는 집 구조를 보러 가겠어요. 진짜 무서운 일이네. 우리 부동산 이름까지 팔아먹고 너무 찜찜하면 경비실 가서 CCTV라도 보자고 해요. 정문에 있으니까. 네. 아저씨는 저보다 더 놀라면서 펄쩍 뛰시더라고요. 그 전화를 받고 나니 저는 더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렇게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으니 동생이 왔는데 처음엔 동생 목소리인데도 문을 쉽게 못 열겠더라고요. 야, 너 맞지? 맞다니까. 무슨 일인데? 저는 작은 창으로 동생 얼굴까지 확인하고 겨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동생은 제 이야기를 듣고 이것들이 미쳤냐며 난리를 쳤고 그 길로 경비실 가서 CCTV까지 확인했어요. 동생 친구 중에 순경이 있어서 물어보기도 했는데 직접적인 피해 사실이 없으면 당연히 신고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일 이후 집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서워지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이 일을 다 알게 되셨고 제가 너무 불안해하니 문에 추가 걸쇠도 달고 방범창까지 추가로 달아주셨어요. 그렇게 해도 한동안은 무서웠지만 그래도 시간이 조금씩 지나니 저도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러다가 하루는 편의점에 갔다가 오는데 저희 집 앞 평상에 할머니들이 모여 앉아 팔을 다듬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서 할머니들이 한 번씩 고추도 말리고 둘러앉아 야채도 다듬고 하시거든요. 저는 인사를 드리고 들어가려다가 문득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혹시 할머니들 집에도 그런 남자들이 왔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서 제가 그날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한 할머니가 혹시 그때 그 총각들인가? 하시는 거예요. 다른 할머니도 맞는 것 같다고 하시고요. 제가 다시 여쭤보니 그 할머니께서 하시는 소리가 어느 날 이 평상에 앉아 고스톱을 치고 있는데 웬 남자 2명이 오더랍니다. 자기들은 형제고 이 근처에서 농사를 지으려고 한다. 그러면서 집을 알아보려고 왔는데 여기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평수는 얼마 정도 되는지 물어보더래요. 서글서글하게 웃으면서요. 할머니들이 워낙 정도 많고 이 동네나 아파트에 오래 사신 분들이다 보니 반가운 기분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평수는 다 똑같은데 가격은 어느 정도고 엄청 싸다면서 마침 이 동 3층인가 어디에 집 내놨다고 하니 부동산 가서 물어보라고 했대요. 그러면서 젊은 사람이 농사 짓고 여기 살려고 하는 거냐며 기특하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동네는 젊은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끼케야 신혼부부 2세대하고 농사 짓는 남자들 몇 명, 그리고 여기 1층에 남매 정도밖에 없다고 했대요. 그러면서 저희 집을 가리키니까 그 남자가 여기는 남매가 사느냐 묻더래요. 그래서 할머니가 시험 공부한다는 딸내미 하나만 하루 종일 집에 있더라고 아들내미는 일 배우러 다닌다는 얘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렇냐며 고맙다고 말을 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어찌나 오싹하던지요. 할머니로부터 저희 집은 종일 내내 여자인 저 혼자만 있다는 걸 안 거잖아요. 게다가 3층에 새놨다는 것도 안 거고요. 어쩐지 저한테 그럴듯하게 부동산 사람인 척 말하고 부동산에서 온 것처럼 흉내도 냈는데 그게 여기서 계획적으로 접근해서 들은 정보라고 생각하니 너무 무서웠습니다. 제가 혹시 한 명은 안경을 꼈냐니까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확실한 것 같았고 또 이 동네에 얼씬거리지 않을까 싶어 괜찮다가도 또 무서워지더라고요. 현관문에 그 작은 창 너머 저를 노려보던 그 남자의 얼굴도 안 잊혀지고요. 그 후 다시 시간은 흘렀고 저는 다행히 마지막이라 생각했던 임용에 합격하면서 그 아파트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희 부모님도 그곳에 사시는 데다 할머니들도 많이 사는 곳이라서 걱정되는 마음은 한켠에 늘 있어요. 그 남자들이 또 그곳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제가 그날 별 의심 없이 문을 열어줬다면 무슨 끔찍한 일이 생겼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한 번씩 생각하면 오싹하기도 해요.
사연 들으시는 분들도 낯선 사람이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 꼭 2번, 3번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